검색어를 오르내린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그 가운데 긍정의 인물, 부정의 인물을 한 명씩 선정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미지를 까발리는 까발리의 허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미지를 까발리는 파헤칠 만한 인물이 네. 선정이 됐잖아요. 그 네. 누구더라? 이번 주 누구더라는 왜 반말이 인물이었는데요. 나오죠?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셔도 알 거예요. 아, 저희가 동갑이라 반말 가끔씩 나올 겁니다. 네. 칼 라거펠트 그리고 네. 김준교 의원. 네. 정말 놀라운 거는 칼 라거펠트가 1933년생입니다. 만 86세인데 우리에겐 젊은 이미지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젊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의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6세인데 젊은 이미지. 반면에 김준교 의원은 37살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서 왜 그렇게 올드한 이미지를 느끼는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죠. 저희 네. 프로그램이라니까 좀 웃기네. 유튜브 영상은요, 이미지만을 파헤치고 이미지만을 까발리는 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기대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의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을 한번 라이브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면 꺼졌다가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그러나 저희가 라이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생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온리 한 명이더라도 좋습니다. 오로지 한 분이더라도 그분이 궁금해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젊음과 올드함이 아닐까 싶은데 그 화제의 인물로서는 라거펠트와 김준교가 선정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네, 그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어에 오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미지적으로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되는 긍정적인 인물을 인물과 네. 부정적인 인물 둘 다를 가지고 얘기해보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저희가 매주 바뀝니다. 생각하는 네. 인물. 그래서 아마 기대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매주 새로운 인물. 우리 이정미 쌤, 까발리 이정미 쌤 같은 경우도요.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벌써 몇 년째죠? 거의 20년 넘어서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와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미지 네. 전략가로서 이제 20년 넘게 그냥 2년이라고 할까봐요. 그래요. 우리가 라거펠트처럼 젊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정보들을 후배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미지적인 것들을 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편집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트렌드를 따라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라거펠트 먼저, 네. 왜 젊어 보이는지 그 이미지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아마- 드디어 이제 사진 나왔어요. 네. 라거펠트 이게 정말 이분은 네. 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 같지 않은 여전히 살아계신 듯한 느낌이죠. 우선 샤넬과 팬디의 역사를 바꾼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잖아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각하고 되게 노인네 꼰대 느낌인데 전혀 그런 이미지를 찾을 수가 물론 없어요. 성격상으로는 약간 꼰대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젊어 보이는 그의 비밀 그리고 김준교 진짜 의원. 네. 그죠. 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데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한 40? 몇 살? 50, 40, 50 뭐 이렇게 모르는 되나요? 차이가 네. 나는데도 지금 절대 젊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또 있습니다. 김준교 후보가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만의 또 다른 이미지적 장점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거펠트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 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그렇죠. 라거펠트. 저는 라거펠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니테일이라고 하나요? 꽁지머리. 포니테일 네. 뒤에 꽁지머리, 네. 흰머리인데도 이렇게 머리를 묶음으로 인해서 좀 젊어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고 계시는 거? 네. 그 부분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또한 이 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죠. 이 선글라스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라거펠트가 진짜 여우 같은 브랜딩을 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브랜드가 되려면 일관된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영록이라던가 이선희 씨, 전영록 씨와 이선희 씨가 여전히 우리에게 젊은 그대로 네.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의 단발머리 그리고 안경, 네. 전영록 씨의 변함없는 그 뿔테 안경의 미소. 근데 혹시 네. 보고 계신 분들이 전영록 씨와 저기 아시죠? 이선희 씨 아시겠죠? 생각해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드네요.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을 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 저희 같은데. 이렇게 저희 세대가 네. 드러나면 안 되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우리 라거펠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네. 라거펠트가 어떻게 여우같이 정말 브랜딩을 잘했느냐라는 걸 보면 일관됨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라거펠트는 일관되게 검은색의 흰색 정장을 입었다. 그리고 또한 가릴 때를 제대로 잘 가렸다. 포인트네요. 가릴 네. 때를 잘 가렸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주름이 있습니다. 알죠. 눈가 주름. 지금 보니까 라거펠트 여기 미간에 주름 엄청나요. 저 눈 안경 벗겨보고 싶다고요. 엄청난 주름들이 있을 텐데 눈가의 주름을 선글라스로 가렸다. 와,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라거펠트의 장갑 얘기하면요. 그 장갑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런 패셔너블한 걸 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이 장갑에 우리가 또 속지 말자. 어쩌면 주름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왜냐하면 세 번째 그의 목주름을 가렸던 이 네. 하이카라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이 들어서 조금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 가려줬다라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흰색과 검은색의 복장 연출을 통해서 네. 일관되게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 또한 젊었을 때 그 몸의 자세, 반듯한 자세, 중요하죠. 그 자세를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그의 젊은 이미지의 비결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본인이 또 패션쇼에 서기 위해서 40kg인가요? 그렇게 감량을 했던 적도. 그니까요. 있다고 웬만큼 하는 나이 거군요. 드시면은 이제 네. 감량하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네.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거펠트는 그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배울 점들, 젊어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미소나 뭐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라거펠트의 젊어 보이는 거에서요 보여지는 이미지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허리 세움과 더불어 네. 라거펠트에게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독서예요. 맞아요. 실제로 본인이 출판사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본인의 집이나 이런 작업실에서 보여지는 그 장서, 뒤에 항상 백그라운드 몇만 인터뷰할 때 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책 덕후라고 자기는 하루에 네. 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20권의 책은 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딸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네가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거장들 잘 나가는 진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네. 물론 라거펠트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도 사실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장인 사람들의 한 가지의 진짜 정말 빠지지 않는 공통점은 독서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IT 업계에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라면 바로 이 라거펠트가 패션 쪽에서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황제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이라는 것에서 갖는 어떠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생각의 깊이 그리고 그 지식의 확장? 요즘에 네. 융합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우러져서 아마 그게 몸으로 또 말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도 좀 젊음을 네.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의사결정이 빠르고 사실 오늘의 내가 말하는 것이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믿지 마라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도 되게 일관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라거펠트에 네.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브랜드라고 말을 했어요.
브랜드죠, 브랜드. 정말.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브랜드 전문가 앞에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남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라거펠트 같은 경우는 패션이라는 것은 여튼 고객이 구매해야 된다. 뭐 인식해야 되는 거다. 뭐 다르게 돌려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키면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젊고 진짜 패셔너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많은 아이템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 애완묘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물려봤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말하는 거, 옷을 입는 거, 행동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그 액세서리 중에 또 하나는 또 가족 액세서리가 아니죠. 가족도 하나의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패셔너블하게 보여지는 부분의 액세서리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중요한 상징적인 동물로서, 이미지죠. 상징적으로서 고양이는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진에서 보면 진짜 라거펠트 같아요. 라거펠트 같은 가족 느낌이 드는 자신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애완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젊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라거펠트가 젊어 보일 수밖에 없는 비밀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 보일 때를 제대로 보여줘라. 아니죠. 가릴 때를 제대로 가려줘라.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 브랜딩처럼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명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전달해라. 네. 근데 가릴 때를 제대로 가려주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조금 브랜딩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요.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라거펠트 같을까? 앞으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 안경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젊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조건 선글라스를 낀다고 젊어 보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이 선글라스를 끼면서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가 안경을 썼다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꼈다면 어색하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그게 저만의 또 브랜드가 될 텐데 아쉽게도 저는 지금부터 하려면 유튜브의 새로운 장을 펼칠 때 이렇게 하면서 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겠으나 라거펠트가 가졌던 그 효과 예를 들어 전영록 씨라던가 이선희 씨가 가졌던 그 효과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지금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이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나를 드러내는 일관적인 일관성 있는 어떤 이미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준교 의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준교 우리 후보 진짜 정말 수많은 이 좋은 사진들을 왜 그냥 날리죠?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좀 이런 좋은 사진 있으면 빨리빨리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라거펠트. 라거펠트 진짜 저 셔츠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정말 대단해요. GD. 같이 이 옷이 제일 유명하죠. 이분이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패션 하시는 분들이 설명 많이 해주실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 같이 있는 가족이 중요했었던 것처럼요. 누구와 함께 사진을 찍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GD가 라거펠트와 사진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후광 효과를 보게 됩니다. 거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신의 브랜드도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라거펠트는 GD와 사진 찍으면서 어떤 효과를 여기서 하나 또 젊은 이미지. 젊은이들이 함께 사진 찍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또 다른 젊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거펠트 윈윈 효과네요. 자신을 브랜드화시키는 최고의 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새롭고 젊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이건 지금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김정숙
여사와 여사와 함께 입었었고. 입었던 예. 이 옷도 사실 한글을 그려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기 퍼스트 레이디 이 옷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라거펠트가 얘기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속적 연구를 한다. 아까 공부, 책을 네. 읽는다라는 게 진짜 젊음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일하셨고 맞아요. 팬티 패션쇼인가요? 다음 날 준비했다고. 예. 패션쇼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젊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분의 여성 비하 발언 비슷한 거, 네, 그쵸. 미투 발언, 그리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그건 우리가 차치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신을 브랜드화시키고 젊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질문이 있기를. 네. 다음 이제 자, 김준교 의원. 제가 할 말이 많죠. 네. 김준교 의원 보면 이제 후보 연설했을 때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시잖아요. 글쎄요. 그 말에 우리가 그 책도 있잖아요. 언어의 말의 품격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아쉬웠죠. 말의 품격이요? 품위를 잃으면 참 답이 없는데 그래서 늙어 보여요. 아쉬움이. 그래서 요즘 아재 얘기하고 꼰대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점이 품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학문을 우리가 흔히 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품격 있다. 네. 말씀하시는 좀 있어 나도 보이죠. 저렇게 하는데. 수사학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표현이었을까라는 부분은 한번 어떤 면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스피치라고 하면은 컨텐츠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카테고리 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가, 딜리버리 측면이 있는데 컨텐츠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뭐뭐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너무 그냥 솔직하지 못한데 막장 네. 토론이고 우리가 지금 아유, 까발리는 예. 중인데 제가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대통령에 네. 대해서 실제로 당신이 대통령이냐라는 네. 말을 근데 막말로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네. 제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장유유서 이런 그래서 게 늙어 더 젊어 보이지 있어서. 않나요? 훨씬 더 젊어 굉장히 보이는데? 일단 거부감을 일반인들에겐 거부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을 했죠. 정치인들에게는 어쨌든지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성공했을 수 있고 또 이 정당의 그 전당대회의 특성상 너무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정희 쌤. 저희는 이미지를 정희 까발려야 쌤? 되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으로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아니요. 기본적으로 네. 이분이 왜 나이 들어 보이냐는 나이 들어 보이냐?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꼰대는 약간 고리타분하고 약간 뭔가 답답하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데 이 분이 한 연설을 들어보시면 혹시 예전에 웅변이라고 기억하세요? 웅변. 네. 오늘 이 연사 네. 이런 톤이 이거죠. 선동하는. 네, 그걸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피치는 앞으로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스피치를 하지 않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웅변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라면 스피치는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주거니 천천히 박거니 하는 것 같던데. 네. 거기서 막 김준교 막 얘기하면 네, 주거니 박거니가 아니라 그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숙한 면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요즘의 트렌드에 네. 맞지 않는 스피치를 했다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정치인들에게. 그대로 고리타분하고 익숙한 모습의 답습이랄까요? 그런 행보를 보였고 스피치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저는 막장 토론이니까 약간 제가 젊은 이제 반론을 꼰대?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럼 뭐 지금 후보로 나왔던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뭐 또 다른 세 분도 네. 똑같이 다 아재 나이 들어 보이고 네. 꼰대 이미지였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좀 들려요. 이거 정치적인 거는 아니 그거는 저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네, 정치인들. 네,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스피치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뭐 조심스럽게 네,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젊은이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때 어머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오셨어요. 정말요.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말이 그렇게
와, 김준규 좋은 이미지 없나?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 한번 김준규 해보시겠다고. 후보의 나름의 좋은 이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우리 정미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솔직히 까발림, 정치적인 거 우리 좀 맞아요. 삭제하자. 네.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는 모르겠지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 김준규 후보에 대해서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셔요? 긍정적이면 일단 저는 먼저 하시죠. 네,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김준규 후보는요, 사실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유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정말로, 예, 네. 예를 들면 엄마 품에서 자란 것 같은 이미지예요. 인정. 네, 네. 그런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하면서 무언가 물론 주제 이런 건 저 분명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네, 저희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데 노력해서 세게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 자체는 우린 좀 칭찬해줄 만해요. 뭔가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데 막 손가락질하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스피치하는 걸 보니까 혼났어, 윗사람들한테. 사과 인사도 사과 인사하고 네. 하는데 스피치 자체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김준규 후보 자체의 이미지는 좀 사라진 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하지만 뭐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니까 좀 얌전하게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으나 네. 자기색이 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유한 이미지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요. 스피치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강경하게 막 발언을 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목소리 톤이나 또는 뭐 볼륨이나 톤 높고 크기,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단함이 좀 적어요. 이게 목소리 네. 이걸 이렇게 하면은 볼륨이 큰 거고 네, 그러니까 톤이 높은 것과 크기가 큰 건 다르거든요. 초연사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약간 높은 네, 건가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게 파워풀하게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볼륨을 받아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네. 좀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으니까 톤이 계속 업 되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칭찬해달라고 하는데 네. 좋은 이미지 달라고 온니 한 온니 분에 좋은 우리가 이미지. 지금 네. 예나님 한 분이 오셨어요. 나는 라이브에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우리 직원일 수도 찾아야죠. 있어요. 예. 직원일 좋은 수도 이미지, 있어요. 좋은 이미지. 어떤 예. 좋은 이미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이미지 뭐냐? 노력하는 이미지. 오케이. 예.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은 되게 얌전한데 나 지금 노력해. 나 라는 거? 이거 정말 내 마음, 내 뜻을 그건 전달하기 솔직히, 위해서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네. 저는 약간의 스피치 어떤 훈련이랄까 팁을 몇 가지만 가지고 그쵸. 그렇게 이게 무슨 표현하셔도 우리 훨씬 더 후배니까 후배는 세련되고 아니고요. 좀 정제된 나이가. 그렇게 표현했으면 조금 더 많은 그렇죠. 특히 사람들한테 보수당이니까.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보수당이니까. 아쉬움이 남죠. 네. 네. 네? 표 감독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웃으셔가지고 저희 네, 감독님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준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작가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네. 되게 강한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자료 준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 많이 해주셔도 돼요, 저희. 네, 김준규 두뇌와 인성은 별개다. 이 말이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네. 머리가 좋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성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하면 저랬을까. 네, 이분을 또 인성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애매하기도 한 게 네.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여튼 저는 네. 김준규 후보가 올드한 이미지다라는 거에 사실은 처음에 동의를 했던 이유는 처음에 강하게 나갔으면 끝까지 강하게 나가라. 그랬으면은 젊은 이미지다라고 막말이든 뭐든 그거는 네. 두 번째다. 처음에 본인이 나 이렇게 갈래라고 생각했으면 옆에서 어떠한 얘기가 어떠한 와도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조금씩 조율을 해야 조율을 되겠죠. 하지만 자기 색을 확 버릴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 음악으로 대신 하긴 하더라고요. 말로는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음악을 가지고 하고 춤도 추던데요. 그런 것 같고 노력은 확실히 많이 하네요.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토크 막장 토론은 지금 오늘은 처음 하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어설프죠. 어설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컨텐츠가 어설픈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가 라커펠드만큼 40년, 30년을 하진 않았지만 그 반은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뭔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것과 젊어 보이는 것. 그건 진짜 어떤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김진교 씨 뒤에 사진 또
숨겨놓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네. 어려 보이고. 맞아. 남자 3호. 네, 남자 3호로도 유명해졌는데 그쵸. 남자 3호 이때도 늙었어. 그죠?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저 말을 했을지 모르겠. 그래 뭐 씨름은 관도. 네. 아 참 대단한 정말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런 게 말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뵙고 나면은 계속 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여자와 이제 뭐 연애를 할 때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시간을 쓰는 건 아깝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제가 이제 젊은 꼰대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예, 젊은이들의 어떤 패기를 맞아, 충분히 맞아. 보여줄 수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존 정치인 같은 모습으로 다가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라거펠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신이 브랜드화 됐잖아요. 네. 근데 이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청년일 때부터 이미 막말 아니면 어떤 뭐 보수 극우든 뭐 이런 네, 좀 조금 약간 성향이 꼰대 같은 이미지가 아마도 PD들에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은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편집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를 그걸로 잡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김준교 후보의 어떤 색일 수 있어요. 그런 걸 꾹 참고 있으면서 학원 강사하시다가 아 이대로 있다가 나라망하겠다 해가지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제발 자신의 캐릭터를 조금 더 우리 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또 우리나라 국민들 품격 있거든요. 우리 또 이게 공자 맹자 말씀 좋아하시는 우리들 품격 우리가 올드해져요. 예, 거기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튼 품격, 말의 품격이 되게 이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홈 TV 화면이 어두워요. 매주 하시는 건가요? 재밌네요. 여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약간 직원의 냄새가 좀 나요. 그런가요? 네,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어두운 거요.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환하게. 오늘은 파일럿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네. 진짜 이제 방송을 3월 6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라이브 좀 홍보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두 인물을 오늘 만나보면서 두 인물이 아직 화면에 안 나왔는데 라거펠트와 그리고 이제 김준교 의원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자기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그걸 점은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브랜딩하느냐 맞아요. 또는 어떻게 맞아요. 이미지화 하느냐에 네. 따라서 한 사람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또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맞는 얘기 같아요. 이분은 예를 들어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 물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더 드러나는 브랜드였다면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우리가 찾은 것들도 네.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드러났다라는 거, 라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네. 라는 정리가 결국, 되는 거네요. 네. 이미지란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내면, 정체성 이런 걸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그리고 젊어 보이기 위해선 주름도 잘 가리고 외적인 주름도 것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철학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또 늙어 보이는 것도 똑같다. 스피치 제발 옛날 스타일 그만하자고.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정치인들 진짜 연설하는 거 우리 정리 쌤한테 오셔서 좀 배워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듣기 힘들어요. 저희가 미국 가서 그 정치인들 스피치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다르죠. 어릴 때부터 스피치 교육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정치인들 전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지금 뭐 최고인데 아직 이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준에 안 맞아서 우리가 어쩌면 더 올드하게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핫한 인물 가운데서 칼 라거펠트 그리고 김준교 의원 이미지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파일럿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정규로 만나게 되죠. 정규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하지 않더라도요. 혹시 댓글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까발리는 까발리의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까발리의 이정미였습니다.
안녕.